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네, 제가 5월에 또 일본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바깥에서 보면 일본이 되게 멀쩡해 보이는데 왠지 진짜 일본 경제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경제 진짜 망하나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물론 알고 있죠. 한국에서 조회수 받으려고 하면 일본 망한다고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곧 망한다, 아니 망했다, 일본 경제 얼마나 심각하게 이렇게 복귀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최근 몇십 년 동안에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 일본이 망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다 그 조회수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근데 제가 5월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사람들과 얘기도 좀 해보고 그랬는데 이번에 진짜 아니냐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여러분들 그러시죠. 쟤 또 웃긴 얘기 하겠구나. 제가 매크로 뭐 한다고 이제 하실 텐데 일단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일본은 부채가 GDP 255%입니다. 정부 부채가 어마어마합니다. 한국도 정부 부채가 많다고 하는데 그래봤자 GDP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한국은 뭐 공기업 부채 뭐 이런 게 좀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일본도 그런 거 다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선진국들 중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정부 부채가 제일 많고요. GDP 대비. 그리스 같은 실제로 거의 한번 망했던 나라가 2위이고, 네, 뭐 이렇게 쭉쭉 내려갑니다. 이 중에서 좀 상태가 안 좋은 나라들이 몇 개가 있죠. 뭐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 있죠. 자, 근데 물론 일본 국채의 대부분은 일본 기관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도대체 얘네들은 멍청하게 일본 금리가 제로인데 왜 일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가? 네, 이게 디플레이션이면은 가능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자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그냥 국채를 보유하고 나중에 그 국채에 써 있는 그 명목 금액만 돌려받아도 내 자산이 상승하는 거니까요. 네, 우리는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뭐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다 하면은 가만히 그 국채만 들고 있어도 내 자산 1~2%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일본의 그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한 90년대 말이거든요. 요때부터 디플레이션 구간이 인플레이션 구간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몇 년 동안에 일본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20몇 년 전에 100원 하던 게 뭐 지금은 뭐 90원, 80원밖에 안 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구조이죠. 자, 그런데 그 인플레이션이 왔는데 이자 없는 국채 보유하는 자는 우리는 뭐라고 한다? XX 또는 XXX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단어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를 별로 스마트한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국채의 가치가 알아서 떨어지거든요. 특히 이자도 안 주기 때문에. 물론 이럴 수는 있지. 인플레이션이 3%인데 내가 국채를 통해서 6%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오케이. 그럼 또 오케이지. 그럼 괜찮죠. 근데 일본 국채는 이자를 안 주잖아요. 0%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도 이제 국채를 보유한다는 건 그렇게 스마트한 거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갔는데 거기 이제 아실 만한 분들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부자들은 다 달러 자산을 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게 엔저의 핵심 원인이죠. 요즘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은 관광에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엔저, 그러니까 엔화가 많이 떨어졌다. 한때는 100엔이 1100, 120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870원, 860원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달러화로 비교를 해도요. 2021년 정도에는 1달러가 한 100엔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16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 그리고 원화 대비에도 많이 떨어진 거예요. 물론 이게 수출 기업에는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니케이 지수는 최고치를 막 찍고 있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 얘가 2만 이하였는데 지금은 38,700까지 올라왔고요. 근데 국민들은 수입 물가 상승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조선일보에 비슷한 기사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요즘 이제 애들한테 소고기를 먹기가 쉽지 않다, 학교에서. 왜냐면은 이제 하도 물가가 올라가서 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환율 방어를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가? 네, 그거는 사실 불가능하죠. 왜냐면은 지금 이 나라가 국채가 GDP 대비 255%인데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무슨 돈으로 그걸 상환을 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를 사실상 올리기 어렵거나 올려도 요만큼밖에 못 올린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문이 들었죠. 야, 지금 얘네들이 국채가 그렇게 발행한 게 많은데 얘네들도 언젠가 상환기관이 오고 이거를 리볼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이 국채가 만기가 되면은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이걸 메워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게 가능하냐 이거지. 왜냐면 어떤 인간이 이자도 안 주고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를 잃는 채권을 사겠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냥 지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 돈을 찍어가지고 채권을 사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단기적인 솔루션이죠.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화폐 공급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채를 제때 갚고 금리도 안 올리면서 환율까지 방어한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불가능해 보입니다. 실제로 요즘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채는 갖고 있는데 금리는 안 올리니까 환율이 막 나락으로 있고, 그렇다고 금리 올리면 부채 상환이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 솔루션을 찾지 못해가지고 제 스승님께 조언을 받아봤습니다. 제 스승님은 누구인가? 바로 ChatGPT-4o죠. 내가 뭐 어떻게 뭐 인간한테 가겠습니까? 쪽팔리게. 그렇죠? AI한테 물어봐야지. 자, 그래서 이제 ChatGPT-4o는 일본이 파산을 막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는지 이제 해보면 스승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일본 정부 부채는 주로 자국민과 자국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그건 나도 알고 있었던 얘기. 근데 제가 근데 그렇게 질문했죠. 근데 미래에도 이 일본 기관과 일본 자국민, 일본 국채를 사주겠는가? 이게 왜 사주겠냐고. 이제 인플레이션이고 이자도 안 주는데. 네, 그리고 저금리, 부채는 높아도 이자 부담이 거의 없다. 그건 지금까지는 맞았는데, 근데 이게 지탱 가능하냐 이거지. 왜냐면 금리를 안 올리면은 누가 국채를 사주겠냐 이거죠. 지탱 불가능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경제 규모, 일본의 신뢰도, 경제와 정치적 안정성. 오케이,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인정. 그리고 무역 수지가 흑자이고 외환 보유고가 일본이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해외 자산을 일본이 한 3조 달러인가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 있어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건 좀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높은 저축률, 이거는 맞기는 맞아요. 일본 사람들이 돈을 많이 안 쓰고 이제 한 땀 한 땀 모아가지고 저축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야 GPT, 네가 일본 사람이면은 네 저축한 걸로 일본 국채를 사겠니? 사실 그거 좀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질문을 막 하면서 이제 우리 스승님과 논쟁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승님은 이것 봐라 강화국 왜 이렇게 건방져 이렇게 말대꾸가 많아 하는데, 근데 GPT는 프로그램상 내가 말대꾸 하면 계속 답변을 해줘야 되는 구조잖아요. 스승님이 특이한 구조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제 말대꾸 하면 다 받아줘야 돼. 그래서 이제 스승님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저금리 체제를 유지하면서 부채 상환을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쪼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응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재정 개혁. 근데 솔직히 일본이 30년 동안 제대로 재정 개혁을 못하고 쓸데없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경제 살린다고 계속 돈을 갖다 부었는데, 갑자기 30년 전에 후회가 나아질 게 뭐가 있느냐라고 질문했는데 또 답변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제 성장 촉진, 생산성 향상. 사실 일본이 가보면 아시겠지만 한국보다 더 꽉 막힌 동네입니다. 요번에 저희가 거기 법인 뭐 만들려고 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 나라가 한국보다 더 규제가 많고, 그리고 좀 더 관료적인 국가입니다.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금리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면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게 조절하기 가능하다. 근데 이게 말이나 쉽지. 그러니까 일본이 실제로 그걸 잘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번째, 부채 구조 조정, 단기 국채를 장기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너라면 일본 장기 국채 저금리 사겠니? 라는 거죠. 다섯 번째, 국제 협력, IMF 등과 협업하는 거. 일본 같은 대규모 경제를 그 정도로 살릴 수 있는가? 이런 게 제 의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극복 방안도 친절하게 선생님이 다 지시를 하긴 했어요. 여기 보면은 제가 나름대로 좀 이 테마에 대해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거를 여기 같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 선생님과 같이 요약을 하면은 이 ChatGPT 대응책은 저를 그다지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너무 편협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채널 중에서도 왜 매크로 도사님들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구석 매크로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활투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왜 일본이 안 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댓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좀 배워야죠, 이번 기회에. 그쵸? 저는 상식적으로 일본이 어려워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반박할 기회가 좀 생겼습니다. 댓글에 꼭 답변해 주세요. 근데 사실 챗GPT가 그럭저럭 이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이런 거. 일단 일본은 거대한 외환 보유고가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해외 자산이 굉장히 많다. 그게 한 3조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해외 자산이. 그리고 물가 연동체를 발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도 어느 정도 인정입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연동된 물가 연동체를 발행하면은 그거는 사줄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그건 저도 인정하고요. 그리고 뭐 스타트업 육성을 하겠다는 동. 실제로 요즘 일본 정부가 지금 원래 꽉 막힌 곳인데 해외 스타트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 비자 같은 것도 이제 빨리 쉽게 내주고, 그리고 법인도 설립도 쉽게 해주고, 그리고 은행 계좌도 만들기 쉽게 해주고,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인큐베이터 같은 거 시부야 같은 데 만들어가지고 거기 뭐 입주하면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도와주고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그나마 가장 그럴듯하게 보였고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미국 금리가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그럼 상대적으로 일본 금리랑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일본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시나리오, 이런 시나리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GPT는 이런 말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너무 그 일본의 미래를 운에 맡기는 게 아닌가. 한마디로 미국이 경제가 죽고 금리가 내려가야지 일본이 다시 결국 살아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미국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있죠. 물론 미국도 일본이 망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뭐 달러 뭐 수업 같은 거 해가지고 엄청 도와주고 이런 것도 뭐 가능하기는 한데, 근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로 정말 좀 일본이 위기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저는 이제 엔화가 더 떨어지고 일본이 진짜 망하면은 부동산을 가서 좀 사고 싶습니다. 그런 의지가 저는 좀 있죠. 어쨌든 너 일본 향후 10년 동안에 제대로 부채를 상환하는지 제가 예의주시를 하겠습니다. 예의주시. 제가 코트라 있을 때 맨날 쓸 단어가 이거거든요. 잘 모를 때 맨날 우리는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아주 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째려본다 이거죠. 제가 일본을 이렇게 째려볼 겁니다. 10년 동안에. 이 영상이 성지가 되는지 아니면 일본이 안 망해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갈지는 우리가 10년 후에 한번 보시죠. 유익한 영상이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짠해 마타가시다.